안녕하세요. 삼성경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산동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김학천 소장입니다. 오늘은 별내동 아파트 경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매각기일이 잡혀 있는 별내동 아파트 경매이고요. 건물 면적은 37.42평으로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2억 이상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2023 타경 76,273이고요. 요 사건은 중복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72, 5313동 403호 남양주 별내 남강 하우스토리가 되겠고요. 용도는 아파트고요. 건물 면적은 123.7제곱미터 37.42평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임의 경매네요. 감정가는 6억 9,900만 원이었는데 1회 유찰되어 70% 저감된 상태 4억 8,930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일에 입찰을 하실 분은 보증금 4,893만 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중복 사건이라고 했는데 우선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경매 용어가 나오면은 하나씩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중복 사건이란 그럼 무엇인가 하면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경매 신청이 들어온 것을 말하고, 이 경우 앞서 진행되는 경매에서 무이행여라든가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경매를 시작하지 않고 계속 후속 경매로 진행된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다시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해야 되고 감정평가 등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다시 경매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중복 사건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럼 경합 사건이란 뭐냐?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 즉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기 전에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경매 신청이 한꺼번에 들어온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두 사건 모두 배당 수수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신속한 경매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중복 사건이구나, 병합 사건이구나, 이런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대상 이 경매 물건이 되겠고요. 우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현지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다고 했고요. 현황 조사에서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알 수 없으니 이에 관하여 별도 확인을 요망함. 이것은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요약을 보면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권리라든가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은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셔도 어려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이 없고 채무자, 즉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서 낙찰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일주일 내로 인도명령이 나오고 인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명도 협상이 있어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보다는 까다로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는 소유자가 있으면은 일주일 정도면 이 인도명령이 인용되지만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순위건 후순위건 배당 기일까지는 인도명령이 인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도명령까지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낙찰로 명도를 할 때는 배당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훨씬 명도가 쉽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8월 30일 날 우리은행에서 3억 4,650만 원, 요게 말소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말소 기준 이하의 권리는 전부 다 낙찰로 인해서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7월 11일 날 임의경매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2024년 2월 16일 날 또 임의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중복 사건이 되겠습니다. 인수되는 사항은 없는데 경매 물건을 보실 때 항상 법원에서 제공되는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 명세서는 항상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현황조사서는 경매를 시작할 때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서 현황 조사를 한번 하게 되겠지만은 매각물건 명세서는 경매 진행 중에도 권리관계라든가 누군가가 권리를 신고하게 되면 매각물건 명세서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매각물건 명세서는 경매 진행 중에도 중요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찰하기 전날에도 또 입찰 당일날에도 매각물건 명세서는 한 번씩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황조사서에 보면요, 23년 7월 19일 날 조사를 했는데 전위관계는 미산으로 역시 나와 있죠. 채무자 겸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현황조사에서는 살펴볼 게 없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봐도 마찬가지로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최순위 설정 일자는 2019년 8월 30일이 되고요. 근저당 아까 보셨죠? 배당 요구 종기는 23년 9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아무것도 없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시상권도 없고요. 비고난에도 깨끗한 걸로 봐서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 세대가 되겠습니다. 403호. 자, 그럼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조회해 보면은 같은 평형이 123.653 제곱미터가 되겠는데 2024년 5월 3일 날은 7억 2천, 6월 30일 날은 6억 8,500, 11월 23일 날은 6억 9천 이 돼 있고요. 123.653하고 124.06 제곱미터 거의 비슷한 평형인데 24년도에는 6억 9천에서 7억 1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123.65평인데 65제곱미터인데 23년 5월에 7억 2천, 그 다음에 123.65평, 6월 30일에는 6억 8,500, 그 다음에 11월 23일 날은 6억 9천, 6억 6천, 요번에 최근 실거래가가 6억 6천까지 떴네요. 최근에 6억 8,500에서 7억 천으로 거래된 정도가 평균일 것 같고요. 경매 물건하고 가장 비슷한 13동의 3층이 24년 2월 2일에 6억 9천으로 거래가 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거래를 보면서 최하나 최고가는 빼놓고 중간 평균가를 보고서 대략 이것이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 호가를 좀 한번 볼게요. 현재 매물 호가는 6억 8천에서 8억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가 6억 8천, 또 6억 9천, 그래서 8억까지 나와 있고요. 최근에 23년 11월 같은 평형에 6억 9천까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경매는 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경매에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8억 정도는 무시하고 6억 8천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이상으로 우리가 낙찰 금액을 쓴다는 거는 차라리 급매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일반 매물을 거래하는 게 훨씬 낫겠죠. 다음은 전세 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호가는 4억 7천에서 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억 7천, 4억 9천, 여기 4억 9천에서 5억 요 정도 됐겠죠. 그리고 24년 1월에는 4억 2천 11층이 거래가 됐네요. 11월 10월에 보면은 5억 5천까지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4억 7천에서 5억 정도가 전세가 되겠구나.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놓으실 분 같으면 한 4억 8천 정도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월세 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세는 2억에 130에서부터 3억에 100까지 있는데요. 최근 거래를 보면 2억에 120이 있고요. 1억에 170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억에 130이 현재 호가로 나와 있고요. 2억에 150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세는 그렇게 요즘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남양주 별내 하우스토리 아파트의 주변 환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볼 것 같으면요. 남강 하우스토리 아파트 옆에 4호선 별내 별가람역이 있어요. 도보로 아니면 차량을 통해서 거리를 재어 봤을 때는 걸어서는 30분 정도 이상이 걸리고요. 차량으로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샛별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데 도보로 한 6분, 아주 가깝죠. 그 다음에 중학교는 도보로 한 22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20분 정도 걸리고요. 별가람 고등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업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 같으면 상가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입지 조건을 살펴보면 별가람역까지 도보로 30분 내외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한 1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별내 남강 하우스토리에서 약 5분 거리에 샛별초등학교가 있고 별가람 중학교까지는 도보로 20분 정도이며 별가람 고등학교까지도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또한 인근 카페 거리나 상가까지 도보로 20분 정도 걸려서 중고등학교 및 중심 상권을 이용하기에는 도보로 약간 불편시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생활 편의시설이나 지하철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네이버 매물 최저가가 6억 5천 매물이 있고 제가 인근 부동산에 금매로 살 수 있는 가격을 조사해보니 6억 3천에서 6억 4천 정도는 줘야 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입자가를 산정하여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6억대의 낙찰을 받고 5억대의 전세를 맞출 수 있다면 투자 비용은 한 1억 정도가 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고 입찰가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산역 자이 삼성부동산에 물건을 의뢰하시면 나중에 엑시트, 출구 전략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이나 경매를 배우고 싶은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1:1 경매 맞춤 교육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서 다소 진행에 매끄러지가 않고 껄끄러운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물건 권리 분석이라든가 입찰, 낙찰, 명도까지는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로 자신이 있으니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이 아래 번호로 010-2003-006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